자, 이제 두 번째 단원 삼각함수에 이제 들어오셨죠. 그래서 1단원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처음에 이제 삼각함수를 공부하기에 앞서 처음에 이제 각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단원의 각도부터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도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고, 각도는 뭐이더라? 두 반직선을 이루는 크기를 우리가 각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하나의 반직선, 이 친구를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얘는 고정이에요. 그죠? 시초선.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바늘이 뱅글뱅글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바늘이라고 표현해서 얘를 움직일 동자에 바늘 경자를 써서 동경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크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걔를 우리가 각도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말 그대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기준으로 해서 막 뱅글뱅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시계 방향 내지는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볼 거냐면 양의각과 음의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의각은 이렇게 돌아가는 반시계 방향이죠. 얘를 양의각이란 말을 쓸 거고, 거꾸로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 방향이죠. 얘를 음의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뭐 서양에서는 그지? 이 친구를 우리가 양에 대한 각도로 표현해 본대요. 그래서 뭐 포카 같은 거 치면은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죠? 저는 고스톱 좋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표현 방법. 그래서 삼각형을 그려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쓰죠. ABC를 거꾸로 쓰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의 각도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나봐. 그지? 보시면 되고, 그러면 다시 이제 각도로 좀 표현해서 동경이 뱅글뱅글 움직여요. 얘가 지금 뱅글뱅글 움직이는데 시초선 고정돼 있고, 요거는 이제 바늘을 내가 팍 쳐버렸어. 팍 쳤는데 실제로 삑사리가 나서 요만큼만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 크기를 우리가 편의상 60도라고 한번 약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탁 쳐서 삑사리 나서 툭 빗맞아서 요만큼 갔다. 그럼 우리 60도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60도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맞아서 어떻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인 녀석만, 이 친구만 바라봤을 때, 그지? 앞에 너 철수, 너 뒤돌아 서 있어. 내가 이거 팍 돌리는 거야.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딱 여기에 멈춰서 철수, 나를 바라봐. 그래서 바라보면은 이게 지금 몇 도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360 곱하기 1 더하기 60도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두 바퀴 돌아가면 360 곱하기 2 더하기 60도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아까 제가 음의각을 말씀드렸죠. 음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반대면 이 친구를 돌렸을 때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이거 지저분해졌네. 지우고 얘가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거꾸로 음의각으로 돌아갔으니까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다시 양의 방향을 60도만큼. 얘가 이렇게 거꾸로 들어간 다음에 띵 해서 여기까지 가서 멈췄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동경이 60도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바퀴수와 그 다음에 방향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60도에 대한 일반각을 어떻게 표현한다? 360 곱하기 n에다가 60도 이렇게 표현해 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저 친구의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각. 그래서 일반각으로 얘기를 하고, 이 친구가 중요한데 얘가 지금 하는 역할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야? 회전수. 몇 바퀴 돌아갔니? 이해가죠? 바퀴수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이게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음의 방향으로 돌아가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됐죠?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옆에 써볼게요.
맞지? 얘는 회전수, 그 다음에 방향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각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는 사분면의 각이에요. 자, 보시면 요렇게 표현해 봅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얘를 1, 2, 3, 4분면을 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의 각도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됩니다. 1, 2, 3, 4분면인데, 만약에 동경이, 얘는 시초선이에요, 얘들아. 그죠? 시초선, 고정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고, 요렇게 돌아갔으면 얘가 동경이겠죠. 그러면 각도는 요만큼이 되겠지. 그래서 이 알파란 친구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2, 3면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은 2, 3면의 각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거고,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얘를 우리가 어떤 녀석, 요 각도를 알파라고 논다면, 알파에 대한 일반각은 360 곱하기 n에다가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알파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양의 각도로 표현을 합니다. 됐죠?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 요거 조건 같은 거 보시면 돼요. 8번입니다. 다음 5개의 각도 주어져 놓고 그 친구들을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이 알파, 이 친구가 가장 작은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해볼게. 1번 마이너스 500도. 마이너스 500도는 360에다가 이게 음의 각이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마이너스 500도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야? 마이너스 360도 요렇게 도 생략할게요. 쓰기 귀찮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음의 각이니까 마이너스 360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또 마이너스 140이니까 여기서 요만큼 갔겠죠. 그래서 여기에 위치한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얘를 일반으로 표현해 주세요인데 이 녀석이 지금 양수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360도에다가 두 바퀴를 돌려요. 두 바퀴. 거꾸로. 그럼 마이너스 720도인가요? 720에다 얼마를 더해야 500도가 되겠어? 200도인가요? 따라다다다다 220도인가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되고 360 곱하기 정수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알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220도가 뭘 의미하는 거야? 그냥 그지 요렇게 보세요. 마이너스 두 바퀴야. 거꾸로 한 번, 거꾸로 두 번 한 다음에 양의 각 220이니까 여기서 띵 튀겨서 요 각도가 220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 녀석, 그래서 앞으로는 얘들아 각도를 표현할 때 그냥 360씩 계속 더해요. 360 더해서 그 각도가 어디에 들어있도록 양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20도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20도는 이렇게 표현했을 때 거꾸로 가는 거니까 한 여기쯤 있나요? 요 각도가 마이너스 120도란 소리잖아. 이해 가시죠? 360을 더하면 240도란 얘기죠? 360을 더하면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20도에서 이 각에서 얘들아 요 동경에서 360을 더한다는 건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린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 결과치가 24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0도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알파가 220도나 되네요. 자, 2번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갈 거예요. 2번 보시면 요 단위 있지만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300도죠. 이 친구 360 더하면 최종적인 위치는 60도에 와 있다는 얘기죠. 자, 표현해보면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에다가 얘 마이너스 360이니까 60도만 더하면 60도에 위치한 각도, 그 60도에 위치한 각도는 마이너스 300도랑 동일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파가 60도가 나오네요. 3번. 3번 보시면 마이너스 100도인가요? 마이너스 100도는 그냥 가자 얘들아, 그지? 360 더하면 몇 도예요? 260도겠죠? 거기에 위치한 녀석과 같더라. 4번 볼게요. 4번은 400도네요. 400도 같은 경우에는 360도보다 크니까 한 바퀴 돌아가고 40도 조금 더 갔더라. 그래서 알파가 얘가 되겠습니다. 5번 해보시고 5번은 720도니까 그지? 이거는 계속 360 빼요. 360도 빼면 너잖아. 그래서 어떤 각도를 보고 싶으면 한 바퀴를 계속 돌리거나 아니면 거꾸로 한 바퀴를 돌리거나 그래서 360을 더하거나 360을 계속 빼거나 해서 0과 360도 사이에 들어있도록 이 각도를 표현하면 제가 최종적인 위치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거 회전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바퀴수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세타가 일사면에 가길 때라는 소리는 세타란 녀석이 뱅글뱅글 돌아서 여기에 위치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쯤에 있다는 얘기예요, 동경이. 됐죠? 근데 그 동경이 얘들아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이만큼 올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 이만큼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세타가 일사면이지만 일사분면의 일반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차피 일사면은 빵에서부터 90도 사이니까 요 빵도도 그냥 빵 돌 수 있지만 한 바퀴 돌아 빵 돌 수 있고 두 바퀴 돌아 빵 돌 수 있고 거꾸로 돌아 빵 돌 수 있겠죠. 그래서 빵도에 대한 일반각 360 곱하기 n 더하기 빵도 보다는 크고 세타가 여기 도 다 생각할게요. 이제 얘는 90도니까 그지? 90도 일반각 360 곱하기 n에다가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n은 정수죠. 바퀴수니까 n은 정수. 정수입니다. 정수.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그랬을 때 뭐 물어봤어?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3면 물어봤어요. 그럼 3으로 나눠주면 120 곱하기 n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세타일 거고 120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n은 정수니까 n은 0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가장 만만하잖아. 그러면 0 집어넣으면 3분의 세타고 이렇게 표현되겠죠. 3분의 세타는 몇 삼면의 각? 1삼면에 가는 걸 이해할 수 있고 n은 1을 집어넣으면 몇 도예요? 120도가 될 거고 너는 3분의 세타가 될 거고 1 집어넣으면 150도인가요? 그럴 때 얘는 2, 3면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해 가지 그지? 2 집어넣으면요. n에 2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240도예요. 240도일 거고 3분의 세라일 거고 270도 얘는 3, 3면이겠죠. 어디에요? 그러면 요렇게 보면 240도, 240도는 180에 60도 정한 거니까 요만큼이 될 거고 270 여기니까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동경이.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그죠? 그거 보고 3 집어넣으면요. 얘네 3 집어넣으면 얘가 몇 도예요? 360도죠. 그만. 360도는 빵도랑 동일하죠. 최종적인 위치는. 그냥 빵도나 한 바퀴 돌아. 그지? 빵도나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반복이 되니까 이 친구들만 계속 반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3면은 1, 2, 3, 3면을 지난다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1, 3면인데 어떻게 3 나누면 이렇게 3개나 나와? 보시면 요 각이 만약에 60도면 3 나누면 20도겠죠. 그때는 1, 3면이겠지만 요 각이 한 바퀴 돌아서 요만큼 왔다고 치면 몇 도예요? 뭐 360에다가 뭐 60도 더하면 420도인가요? 그럴 때 3으로 나눠주면 1, 3에 안 나눌 수도 있겠죠. 두 바퀴 돌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각으로 접근해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 얘가 1, 3면에 위치한 것만 알지 바퀴수와 어떻게 움직여진 회전 방향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일반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문제 173, 174 두 문제를 풀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4번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동경을 어떤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 특수한 상황 하에서 그것들을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동경이 일치할 때입니다. 일치할 때. 자, 두 동경이 일치할 때입니다. 여기 단어는 꼭 그림을 그려서 접근하셔야 돼요. 요렇게 생각해 볼게요. 요렇게 있고 어떤 동경이 요렇게 있죠. 그래서 이 동경을 한 바퀴만 돌려볼게요. 한 바퀴 돌리고 여기까지 왔더라. 그래서 이 친구를 만약에 뭐 세타라고 한번 놔볼까요? 세타? 세타라고 놓으면 이 알파라는 동경은 몇 바퀴? 한 바퀴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을 움직인 다음에 세타만큼 움직였죠. 됐죠? 그럼 베타라는 친구를 요만큼만 가볼게요. 베타라는 친구를. 이게 알파일 거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일치하면 베타는 이렇게 세타만큼 가겠죠. 그러면 이 두 개씩을 뭐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뭐 하고 싶어야 돼? 둘이 빼야 되겠죠. 빼면 얘네들이 사라질 테니까. 그러면 몇 바퀴가 나와요? 이렇게 한 바퀴가 나오겠죠. 그런데 결국은 얘네들이 뺐다는 얘기는 그 뺀 결과치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빵도. 그러니까 빵도이니까 빵도의 일반각은 빵도일 수도 있고 한 바퀴 양의 방향 돌아서 빵도일 수 있고 두 바퀴 돌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 여기 보면 얘가 만약에 360
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럼 베타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한 거야? 요렇게 거꾸로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띵! 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빼버리면 너네들이 360이 묶여질 거고 빼면 어떻게 표현돼요? 1 마이너스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그지 그 둘의 바퀴수의 그 차이를 물어볼 뿐이지 어쨌든 결과치는 빵도가 되겠죠. 그래서 둘이 뺐을 때의 관계식은 360 곱하기 n으로 너는 정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둘이 빼면 빵도가 나올 테니까 빵도 일반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뭘 해볼까? 두 번째는 x축 대칭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인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한 친구는 이렇게 있고 다른 친구는 이렇게 있다고 쳐서 이 x축으로 대칭이 되는 그런 관계. 그러면 알파라는 친구는 요만큼을 알파로 잡을게요. 너가 알파일 거고 요 친구는 요만큼을 우리가 베타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각도가 같으니 이 베타를 여기다가 낑겨 넣고 싶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또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관계식은 알파랑 베타랑 더해서 요 x축에 위치하게 되니까 빵도에 대한 일반각 이렇게 표현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죠. 물론 얘는 정수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만 잘 그려가지고 두 개의 동경이 어떤 관계일지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y축 대칭을 볼게요. 자, 세 번째는 y축 대칭. y축 대칭이면 자, y축 대칭이면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친구가 알파일 거고 요 친구를 베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럴 수도 있고 알파는 두 바퀴 돌아서 갈 수도 있고 베타도 거꾸로 돌아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요 베타라는 각이 너네들이 요 도동경이 y축 대칭이니까 여기랑 여기랑 각이 같겠죠? 그러면 이 베타도 여기다 꽂아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 도라는 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8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동경을 더해서 180도에 대한 일반각 이렇게 놓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y는 x라는 직선의 대칭을 시켜볼게요. 자꾸 그려가서 접근하시면 돼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더라.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그래서 두 동경을 판단해 볼 건데 두 동경을 하나를 여기다 놓고 요게 알파가 되겠죠. 또 하나의 동경을 요 직선의 대칭이니까 저 직선의 대칭이 되게끔 잘 그리고 싶은데 요만큼의 동경을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여기가 베타, 즉 이 각도와 이 각도가 서로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이 직선에 접었을 테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각이 45도, 이만큼의 각도 45도니까 똑같이 뺏어갔으니까 여기 각도 우리가 베타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랑 보이시죠? 베타랑 더하면 몇 도? 9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번에는 90도에 대한 일반각 이렇게 놓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썼네요. 뭐의 대칭? 두 동경이 y는 x의 대칭.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접근하시면 되니까 그래프를 꼭 그려보시고 문제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별표 중요합니다. 10개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3번으로 넘어오세요. 자, 문제 읽어보시면 세타랑 5세타의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는 여기 사이에 들어있고 세타가 몇 도인지를 물어봤어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다시 그려봐. 요렇게 있고 한 요만큼을 동경을 잡으면 5세타를 편의상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요게 5세타고 또 하나 요 친구 요만큼 간 걸 우리가 세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왔으니까 어쨌든 요 동경은 둘이 빼버리면 요 동경이 여기 와 있겠죠. 그래서 5세타에서 뭐를 세타를 빼면 x축에 있으니 빵도에 대한 일반각 360 곱하기 n으로 풀면 되고 요게 4세타죠. 양변에 4로 나눠주면
90 곱하기 n 이렇게 표현될 거고, 여기서 n은 우리가 정수, 회전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정수니까 0부터 집어넣어 봅니다. n에 0 집어넣으면 세타는 빵도가 나오겠죠. 아니야. 1 집어넣으면 90도, 2 집어넣으면 180도, 3 집어넣으면 270도까지 가능하겠네요. 4 집어넣으면 360이니까. 그런 식으로 꼭 그래프를 그려보고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려보세요. 그려보려면 좀 그려보세요. 외워서 풀지 마시고. 자, 175번서부터 177번까지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단은 호도법입니다. 중요하죠? 자, 일단 호도법을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 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각도는 60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도법,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일단 60분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 여러분들 좀 찾아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죠? 뭐 옛날 메소포타 문명으로 들어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구의 공전 주기를 옛날 사람들은 360도로 한번 생각을 했나 봐요. 360도. 공전이 뭔지 아시죠?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데 걸리는 시간. 뭐 실제로는 365일보다 조금 많은 걸로 알고, 365.21? 뭐 그렇게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그 361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되게 중요하죠. 태양이라는 게. 왜냐면 그 여러분 옛날에는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지? 농사가 이제 가장 큰 산업이다 보니까 그 태양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360을 360 등분해서 그 하나를 우리가 1도라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그죠? 그거 하고 있고, 그럼 그 60분법은 뭐냐면 그 1도를 60등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삼각형을 작도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세 변의 길이 모두 같은 녀석. 그래서 이 친구를 60도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 60도를 60등분한 걸 우리가 뭐라 그래? 1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60도를 60등분해서 하나를 1도라고 하면 여기 1도가 존재하겠죠. 그 1도를 조금 과장되게 그려볼게요. 얘를 1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도를 또 이 각도가 굉장히 좀 큰 개념이니까 1도가, 왜냐면 이거 쭉 가면 갈수록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1도를 또 60등분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1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1분. 그러면 그 녀석의 1분이 또 존재하니까 그 녀석을 또 60등분을 때려요. 60등분을 때린 걸 얘를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도, 너를 분, 초, 요렇게 계속 세세하게 나누는 거를 60분법이라고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도 60분, 그지? 60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분초로 표현해 주는 걸 60분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도 건축물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했을 거 아니니? 그러면 물론 이 1초는 1도를 60은 나누고 또 60 나누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의 3600분의 1도겠죠. 굉장히 작은 각도인 건 확실한데, 그지? 우리가 수학이라는 건 연속성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언제 공부했어요? 중3 때. 요 수직선에 실수라고 해서 유리수들이 존재하고 또 무리수들도 존재하죠. 그럼 이 실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연속성을 띈다는 거예요. 끊어져 있지 않고 쫙 이어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은 단위이긴 하겠지만, 작은 각도이긴 하겠지만 연속적으로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호도법이라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60분법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도법을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 약간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60분법. 재밌는 거 많아요. 그죠? 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많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호도법은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부채꼴을 생각해내는데 이 녀석에 대해서 반지름을 R로 잡고
요 똑같은 R을 길이를 갖고 있는 이런 홀을 하나를 생각을 해냅니다. 너도 R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쭉 호의 길이를 쭉 늘리다 보면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각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얘기한다? 1호도라고 얘기하고 단위로는 1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라디안은 앞으로 생략할 겁니다. 수학에 생략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가장 빈번하게 많이 쓰이니까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호도 1라디안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각도 세타로 놨을 때 여기 다시 한번 그래서 그 얘기만 좀 할게. 요 1라디안의 각도가 여러분이 한 57도 정도인가요? 58도, 7도? 57도네요. 그죠? 57도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그 정도의 각도.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를 호의 길이를 L로 잡고 요 각도를 세타라고 놨을 때 우리가 이 각도에 대한 표현 방법은 방금 전에 뭐를 이 반지름을 호의 길이를 반쯤 나눠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라디안에 대한 각도로 표현하고 이 호의 길이도 반지름도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실수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너네들이 나눈 이 각도도 실수로 표현이 됩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실수. 됐죠? 그래서 그런 각도에 대한 표현 방법이고 앞으로는 나오는 각도는 모두 어떻게 호도법으로 변환해서 접근을 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 이런 부채꼴에 조금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부채꼴의 호를 구하는 공식이 L은 어떻게 표현해? 양변에 곱하면 되니까 R 세타라는 이 첫 번째 공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해 가시죠? 첫 번째 공식.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채꼴의 넓이 공식인데 그죠? 부채꼴의 넓이 공식인데 조금 지울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요렇게 해서 원을 생각해요. 그러면 이 원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각도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송해요. 요렇게 원을 그려놓고 요 반지름 R로 잡으면 요렇게 반어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어만 생각을 해보면 좀 찌그러졌네. 요 호의 길이가 얼마냐면 얘들아 이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 반이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니까 여기가 파이 R로 표현되겠죠. 그럼 그때에 대한 각도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각도 세타는 자 뭐분의 뭐예요? 호의 길이를 반지름 나눈 거니까 그때의 각도는 파이 라디안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180도를 우리가 파이 라디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기억이 되겠지만 굉장히 많이 볼 녀석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파이는 3.14 어쩌고저쩌고 원주율이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의 실제의 크기는 3.14 개가 맞고 각도로 표현하면 파이 라디안은 몇 도 얘들아? 18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자, 2분의 파이 몇 도예요? 90도겠죠? 파이를 반띵한 거니까 3분의 파이는요?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외우세요. 6분의 파이는 30도 2파이는 360도 2분의 3파이는 270도 그러니까 이런 각도적 특수각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자꾸 몇 도? 90도 몇 도? 60도 몇 도? 45도 몇 도? 30도 360 요게 90도죠. 270도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걸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각도의 변환이 자유자재로 표현이 되겠죠. 3분의 2파이 너가 60도니까 얘는 120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숙지하신 상태에서 다음 문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 다시 넘어와서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R세타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렇게 놓고 자, 그러면 요 간단한 좀 예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고민을 해볼게요. 부채꼴 하나를 세팅을 하고요. 4이고 여기를 60도 정도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했었냐면 요렇게 연장해서 원의 둘레 일부분이죠. 그 원의 둘레는 얼마예요? 반지름 4니까 지름 곱하기 파이인 8파이로 표현됐었는데 거기에 몇 분의 몇? 360도분의 60도만큼 차지하더라.
그럼 약분하면 6분의 1이니까 너랑 나눠주면 몇 분의 파이? 3분의 4파이가 이 호의 길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공식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60도는 얘들아 몇 파이라고요? 3분의 파이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r 세타 막 곱한 거니까 3분의 4파를 표현된다는 걸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부채꼴의 넓이에요. 아까 제가 좀 마음이 급했어요. 그죠? 이번 기본 개념도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넓이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채꼴의 넓이인데, 자,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을 그려놔요. 원을 쭉 그려놓으면 이 부채꼴이랑 이 원이랑 닮았죠, 얘들아? 응? 닮았잖아. 뭐 각도가 2배가 되면은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될 거고, 그래서 그 부채꼴 가장 큰 거를 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입장에서 각도일 때 그때의 넓이 S가 궁금해요. 그러면 큰 원에서의 각도 360도일 때 호도법입니다. 그때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으로 표현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 파이 나눠주면 내항의 곱 이 S는 외항의 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2로 나눠주면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그죠? 세타가 뭐일 때? 호도법일 때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가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어? 저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 얘기고, 그러면 이 친구를 다시 표현해 보면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R 세타가 지금 L인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때려넣으면 2분의 1 RL 이렇게 표현해서 이것도 중1 때 공부한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서 넓이 공식은 얘랑 그 다음에 이 친구라고 해서 두 개가 표현되는 거고, 물론 호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이걸 쓰면 굉장히 간단하고요. 호의 길이를 모르면 얘네 가지고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숙지한 상태에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쭉 써놨거든요. 60분법은 호도법으로, 호도법은 60분법으로, 호도법은 파이가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바꿔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환하냐면 75도, 60분법이니까 75도를 표현하고, 아까 제가 그랬죠? 호도법은 파이가 꼭 들어있다고. 그래서 파이가 필요하니까 파이를 곱해주고 분모에는 180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 친구가 1이니까. 그래서 너네끼리 열심히 약분하면 됩니다. 5로 나누면 얼마예요? 5로 나누면 36분의 5로 나누면 15인가요? 표현될 거고, 또 뭘로 나누죠? 3로 나눠지나요? 3로 나눠지면 12분의 5파야. 5파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160을 파이를 곱해주고 180을 나눠주면 되겠죠. 공 하나 떨궈내고 2로 나누면 9분의 8파인가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300도네요. 요건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어요. 마이너스 쓰시고, 얘는 60도의 몇 배예요? 5배죠. 그럼 60도는 몇 파이라고?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의 몇 배란? 5배란 5파야. 그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얘를 호도법이네요. 그럼 너를 60분법 바꿔주려면 파이는 몇 도? 180도니까 변환해서 6으로 나눠주면 2분의 6으로 나눠주면 30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도 그 6분의 파이의 반이죠. 이해 가시죠?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그 반은 15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도 하나 있는데 5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풀어보시면 되고, 밑에 182번 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60분법을 그지? 호도법으로 나타내 달래요. 근데 일반각으로 표현해 달래요. 그럼 몇 바퀴 돌아간지 모르겠지만 뭐 돌아가서 300도 딱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300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가 360 곱하기 n이죠. 360 곱하기 n을 2n파이로 표현해 줍니다. 요게 360도인 거 눈에 보이죠? 그래 놓고 이 녀석을 이제 표현하면 되는데, 300도는 60도의 5배네요. 그죠? 60도는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5파이. 그렇게 해서 n은 정수? 그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얘도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마이너스 210도네요. 근데 우리가 표현하기를
일반각은 2n파이 플러스 세타로 표현하고 세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됐죠? 그렇게 표현하니까 물론 여기도 이제 호도법 바꿔주긴 해야 되는데 여기 호도법이면 빵이 여기 2파일 텐데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각도가 여기 사이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음수니까 선생님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360을 더해도 360을 빼도 동경의 위치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360을 더하면 몇 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15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일반각은 2n파이 더하기 얘는 30도의 5배네요. 30도는 6분의 파이죠. 그래서 6분의 오빠야 그만해? 죄송합니다. 얘는 정수라고 해서 일반각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183번 이렇게 풀어서 접근하시면 돼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려놨거든요. 반지름이 4, 호의 길이 2파일 때 이 각도랑 그 다음에 넓이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억나시죠? 호의 길이 L은 뭐라고요? R 세타라고 공부했죠. 됐죠? 그래서 호의 길이가 2파이니까 호의 길이 2파이는 R 세타 막 곱해요. 그래서 4세타가 될 거고 세타란 친구는 몇 분의 몇? 2분의 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몇 도 얘들아? 90도. 그렇죠. 그죠? 그래서 9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물어봤는데 한번 써드릴게요. 넓이 공식은 두 개가 있었고 2분의 1 R 제곱 세타란 친구와 2분의 1 RL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호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쓰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넓이 S는 2분의 1 R L 그렇게 해서 몇 파이? 4파인가요? 뭐 단위가 센티미터로 주어져 있으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84번 밑에 확인 체크 풀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둘레가 8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8짜리 실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부채꼴 만들어 가지고 그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넓이를 물어봤고 얘가 가장 큰 넓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둘레가 8이니까 반지름을 R로 일단 세팅을 하고 모르니까 그 다음 호의 길이는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넓이를 물어봤으니 넓이 공식은 어떻게 접근해라? 2분의 1 L로 가자. 왜? 너를 알고 있으니까. 물론 R로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지? 자, 그러면 정리하면 2분의 1 반지름 R이고요. 호의 길이는 8-2R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넓이란 친구는 2분의 R을 이제 분배 해주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 이렇게 표현되나요? 끝났죠? 왜? 2차 함수고 최고차이 양수니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표현될 것이고 이렇게 대칭축일 때 넓이에 대한 함수값이 가장 최대가 나오겠네요. 그럼 둘이 묶어주면 R은 인가요? 그래서 반지름이 2일 때가 최대 넓이가 나옵니다. 싹 다 구해볼까요? 너는 2. 그럼 너는 얼마야? 너는 4겠죠. 그럼 이 호의 길이는 R세타니까 얘가 뭐일 때? 2라디안일 때. 둘이 곱해서 넣을 테니까. 2라디안일 때 저 넓이가 최대가 되더라. 그럼 최대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R이 2일 때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4인가요? 그래서 최대 맥시멈 넓이는 우리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자, 밑에 185번 그리고 186번까지 풀고 요 소단원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